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오늘 뭐 입지 하는 그 고민이요. 사실 이 옷이라는 것이 예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옷을 더욱더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패턴의 창조자 역시 수학자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수다학 덕분에 이 생활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지승현 씨한테. 드디어 제가 오늘 파인드 매스 직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벌써요? 네, 힌트를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오늘의 직업은요. 바로 패션 디자이너 아닌가요? 오, 딩동댕 맞아요. 맞았나요? 야, 아니 드디어 맞췄어요. 정말 오늘 저희가 이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보고 저는 좀 제대로 팁을 좀 얻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옷을 입고 살았는데 철이 바뀌어서 옷장을 열면 도대체 입을 옷이 없어서 맞아요. 내가 뭘 입고 살았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팁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패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 또 우리 지승현 씨가 또 패션하면 또 기가 막히시잖아요. 조예가 깊잖아요. 조예가 깊다기보다 옷을 좋아하죠. 옷을 좋아하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하세요. 저도 눈까지 커버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옷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이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이분을 빼면 안 됩니다. 민성원 선생님. 민성원 선생님 멋내는 거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선생님? 제가 대학교 때 그 명동에서 버스를 갈아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옷가게 점원이나 주인들하고 되게 친해져서 수십 군데를 막 친하게 다녀가지고 중간에 군대 갈 때 그들이 환송식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부터 이제 옷 입는 걸 좋아했고, 그다음에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의상학과에서 학교 그 졸업작품 모델 해달라고. 그래서 어릴 때 또 못 모르고 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또 나이 먹어가지고는 패션쇼나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프랑스 뿌레타포르테 가가지고 막 디자이너들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패션쇼를 유치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패션과 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관계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모르게 하나 던져드리면 아니에요. 이러시는 게 없어요. 난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고 옷도 잘 입고. 자, 오늘 민성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이 패션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 좋을 만한 정보들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 알아봅니다. 파인드 매스 지금 시작할게요. 패션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왔습니다. 화려한 스타일에서 극도로 절제된 심플한 스타일까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한 것인데요. 패션의 원천은 자신을 꾸미고 싶어하는 힘, 바로 본능적이며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패션이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패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만 갔고, 자연스레 유행을 창조하고 선도해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스타일의 날개를 다는 사람들,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황금비의 마술사,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볼까요?
패션 디자이너는 의상은 물론 가방, 모자, 구두 등 옷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품까지 다루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패션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이너를 만나러 왔는데요. 패션 디자이너는 쉽게 얘기하면 의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죠.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패션 디자이너를 상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모습일 텐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디자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콘셉트를 정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요. 콘셉트를 정하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 패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행 경향, 재료, 세계 조화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자료에 따라 기획 후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이죠. 비율, 리듬, 균형, 조화, 강조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단 패션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디자인에 해당되는 조형 원리이기도 해요. 제가 예를 들자면 비율이라는 원리를 제가 옷의 프로포션이라고 하죠. 자켓의 길이라든가 소매의 길이는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런 세태에 따라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비율,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패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황금비와 같은 수학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가령 목의 굵기의 비교, 어깨 넓이와 가슴 넓이, 머리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결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의복을 황금비로 분할하여 이상향에 가깝도록 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되는 이제 수학적 원리가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 원리가 적용이 돼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콘셉트가 정해진 후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대로 평면 도면을 작성합니다. 평면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무엇보다 치수가 중요한데요. 치수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상의 한쪽이 길거나 옷이 여며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 도면 위에 의상의 가로, 세로 길이, 둘레 등을 기록하는 것이죠.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정확한 치수 계산. 패션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학의 원리입니다.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선 흔히 얘기해서 옷의 설계도 같은 작업실 시설이나 아니면 도시카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은 평면이라면 옷감도 평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3차원 입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옷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는 옷의 실루엣이나 옷의 그 멋진 룩을 연출해 줄 수 있고 만들어내는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패턴이란 일정한 모양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화, 대비, 대칭, 반복의 표현으로 수학 원리와 관계가 있죠. 의상 패턴 속에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거나 대칭적인 모양이 통일성 있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학적인 배열과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도형과 기하학인데요. 다양한 도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패턴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것이죠. 도면을 준비된 원단 위에 올려놓고 자르는데요. 이것을 재단이라고 합니다. 도면을 원단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바로 치수 때문인데요. 평면 재단에서 인체에 맞게 입체 재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래 도면의 치수보다 조금 더 크게 재단해야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의도한 크기의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마네킹에 잘라낸 옷본을 대고 시침을 하는데요. 인체에 따라 굴곡진 부분들을 시침하면서 치수 계산에 오류가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몸에 딱 맞는 아까 천에서 이렇게 입체적인 이게 뭐랄까 위에 바디스 기본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 과정을 거쳐 재봉까지 마치게 되면 의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의상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수정, 보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율, 치수 계산, 패턴 등의 작업이 반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수학적 원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의상은 품평회를 거쳐 패션쇼를 통해 공개됩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런웨이 위에서 자신의 작품을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패션 디자이너는 반드시 수학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수학적 원리를 몰라도 감성적인 디자인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디자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을 할 때는 전문적인 디자이너라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아이디어가 의상으로 제작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실용성과 아름다움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패션 디자이너의 노력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패션 디자이너가 황금 비율을 계산하고 패턴을 구상하는 등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멋진 의상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Find Math. 오늘은 황금비의 마술사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봤습니다. 야, 옷을 수학적 감각에 맞춰서 입는다 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누가 제대로 입었나, 누가 잘못 입었나 이런 게 자꾸 눈에 이제 좀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예쁘게 보인다는 개념 안에 바로 그 수학의 개념이 들어 있었던 거군요. 예, 특히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 비율, 균형, 조화, 원리, 평면, 3차원 입체, 패턴 언뜻 보면 수학 용어들 같잖아요, 다. 패션과 수학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뭐 자켓 길이라든지 뭐 소매 길이라든지 유행에 따라 그 세태에 따라 뭐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게 보는 그 비율은 정해져 있다. 이게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 중에 언뜻 보면은 수학책 같이 보이는 게 그게 디자인 책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책 중에 그 그림에 있었는데 그게 5대8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거든요. 1, 1, 2, 3, 5, 8 이렇게 앞에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이런 숫자 중에 5와 8을 썼잖아요. 이게 대략적인 황금비를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황금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황금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인 거죠. 어떤 정해진 길이가 있다면 지정된 길이가 있다면 요 긴 것 대 짧은 것의 비율이 전체 대 요 긴 것 대 비율과 같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바로 1대 1.618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네, 이렇게 의상을 착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 공간과 움직임을 예측해서 편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패션 디자인의 관건이거든요. 그쵸. 아름다움도 좋지만 편안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힙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바지에 있으면 뒷면이 좀 더 길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기장도 맞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방정식과 함수를 코딩을 해서 최적의 입체감과 유선형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옷을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등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비율이 이제 3대5 또는 5대8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원피스를 오늘 제가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네. 원피스가 팔등신처럼 보이게 하려면 위에서 3위치 되는 곳에 이렇게 벨트 같은 걸 하면 약간 이렇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요. 예. 상대적으로 정말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렇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팔등신의 효과를.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생활 속에서 알고 뭐 디자인을 하시거나 옷을 고를 때도 참고하시면 참 좋죠.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 패션을 보면서도 수학을 생각을 해. 사실 저는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옷은 날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특히 또 우리 영상 속에 그 모델분들 정말 그 날개 달린 천사처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수학을 보지만 우리 이리 씨는 여자만 본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패션 얘기를 하면은요. 의상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의상 말고 두 가지 더 있죠. 백하고 신발이잖아요. 오, 네. 예. 그 백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패션에는 심미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패턴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뭐 어떤 스티치를 갈 거냐. 근데 기능적인 측면으로 가면 원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부피가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칸을 얼마큼 나눴을 때 얼마큼 배분할 수 있느냐.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얼마큼 더 많이 들어가고 삼각형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손해 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또 수학의 원리가 그 속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패턴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선생님. 뭐 패턴을 이야기하자면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의 종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뭐 그 전에 예술품에도 이런 패턴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몬드리안의 패턴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기하의 보고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사람의 모양을 혹은 인간의 모양을 형상화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하학적 패턴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에 거의 모든 벽면에 그렇게 기하학적 패턴들이 다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평면을 채우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패턴을 연구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벽지라든지 그리고 타일 그리고 뭐 넥타이 이렇게 네. 만드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지실 때쯤 여행을 하시는데 일부러 아람브라 궁전을 찾는 디자이너 분들이 꽤 많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야, 정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 이 또 패션 디자이너 하면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말투도 왠지 좀 럭셔리하고 뭐 약간 귀족 같은 그런 말투를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예,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대에 디자인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패션. 그다음에 가정대 의상학과나 의류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학원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배워서 디자이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응용한다고 하면 수학적 원리가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수학적 사고력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학을 배웠을 때 그 문제 해결력이나 그 과정을 또 배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연결된다는 게 바로 수학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패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한 가지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걸 계속 응용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수학의 규칙을 배우고 응용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A라인, H라인 뭐 그런 라인들도 각 민족과 특성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옷이 맞는지도 전부 수학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능성 옷은 100% 수학이 바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적인 옷들은 수학적 사고력이나 아니면 수학적 접근 방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즘은 각각의 전공을 했더라도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수학적 원리가 많이 적용됩니다. 야, 역시 오늘 이 수학적 내용에 어울리도록 우리 또 민성원 선생님께서 모눈지를 입고 계셨잖아요. 네. 아, 역시 센스가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요, 파인드 매스 이렇게 패션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수학의 원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세상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